사업의 계획, 무슨 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 이거부터 출발하죠. 그럼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 지정권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원래는 중간대빵입니다. 그럼 중간대빵이 누가 있었죠? 다시 정리. 쫄따구 대빵 있었죠. 누구죠? 시장군수구청장. 중간대빵. 시도사. 최고대빵. 국장. 순서를 외워야 돼. 시장군수구청장을 쫄따구 대빵. 시도사를 중간대빵. 최고대빵. 국장. 그중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중간대빵인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런데 이때 시도지사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시도지사 하면 몇 명 있었죠? 시도사 5명 있었잖아. 누구 있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험도 봤었어.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렇게 5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 하잖아. 근데 여기 도시개발법에서는 한 명이 사라져요. 아예 도시개발법에서는 없는 거로 취급해. 존재하지 않아. 유령이야, 유령. 누굴까? 5명 중에 한 명은 도시개발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종시장은 없는 거로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세종시장은 없는 거로 보고 여기서는 누구만? 4명. 특광, 도, 특도. 4사람만 여기서는 시도지사라고 현재 취급하고 있다. 원래는 넣었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논리로 따지면 넣었어야 되는데 아마 세종시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도시개발사업 그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들어갔어야 된다. 근데 현재로서는 빠져있다. 그로 정리하고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누가 정한다? 대도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원래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죠? 남양주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누가 지정해야 돼? 경기도 도지사죠.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지 않고 대도시니까 남양주시는 누가 지정한다? 남양주시장. 지가 지정한대.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도지사가 아니라 바로 남양주시장인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고 이분들이 뭘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언제 수립하죠? 수립시기. 이게 숙제 여러분들 1번입니다. 오늘 숙제 1번. 자,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한다고?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뭐가 먼저라는 얘기야? 구역 지정이 먼저야?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라는 뜻이야, 이 말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으니까 계획이 먼저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됐죠? 그런 뜻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뭐죠?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요. 먼저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대요. 어디일까? 6군데. 어디? 첫째,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두 번째, 자연녹지적. 세 번째, 생산녹지적. 네 번째, 도시적, 외지적.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마지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6군데입니다. 외워야 될까? 예, 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숙제 1번이야. 그럼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는 6군데 머리자 맞춰서 공자생, 외국삼. 일단 이렇게 오세요. 어떻게 온다? 공자생, 외국삼. 무슨 뜻이야? 써놨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몇 명이 왔다? 30명이 왔다. 그렇게 그래서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공자생, 외국삼. 이렇게 오자. 자, 그때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는 게 뭐죠? 공개모집이잖아. 그럼 원래는 누가 수립하는 건데? 잘 생각해봐.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쫄따구들이야? 그래도 높은 인간들이야. 높은 인간들이 지들이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골치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왜? 개발계획에는 무려 29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그럼 29가지를 다 집어넣고 계획을 수립하랬더니 그래도 명색이 중간대빵 이상인데 지들이 하기가 골치 아프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현상 공모라는 거 하잖아. 현상 공모라고 해놓고 그 중에
공무에 응시한 건 다 누구 거다? 자기 거래. 공무의 그 주체들 지들 거래. 그제를 놓고는 그걸 갖고 지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상권 상품 만들어서 팔아먹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주는 건 뭐야? 트로피 하나에다가 그죠? 뭐 100만 원 주고 실제로 그걸 지들 거라고 그걸 저작권 지들이 가져가서 지들이 맡겨먹잖아. 이 공개 모집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 그 이익을 공개 모집한 지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때는 지들이 수립하기 귀찮으니까 사람들한테 야 여기를 내가 먼저 뭐로 지정해 놓을 테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해 놓을 테니까 먼저 구해주니까 니들이 한번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이 청사진을 니들이 한번 그려서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잘 만들어 온 거 너를 먼다 너희가 한 걸 그걸 개발계획으로 채택할게. 이게 공모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채택했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공모한다는 건 뭔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죠. 무슨 대가를 줄까? 현금을 1억 줄까? 아닙니다. 뭘 줄까요? 혜택을 줘. 너를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줄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네가 그려온 그림이 마음에 들잖아.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럼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네가 가져온 거니까 네가 진짜로 이렇게 개발해봐. 네가 가져온 거니까 네가 그렇게 개발해. 이 사람을 뭐로 정한다?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권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상 공모해가지고 결국 주는 건 사업 시행자권을 주겠다는 거. 시행자 지정권을 너한테 우선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공모하는 거죠. 그럼 공모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이니까 한번 어떻게 개발할 건지 니들 가져와봐 이래야 되지. 아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공모하면은 어디다가 그려야 되는데요. 그럼 네가 아무 데나 그려. 말이 안 되잖아. 정해져야 되겠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모합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자 우리 녹지지역은 몇 군데가 있죠? 녹지지역은 몇 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어요. 뭐뭐 있죠? 첫째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죠. 그래서 보생차. 그랬더니 또 쓰라고 했더니 보생개라고 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녹지지역에 웬 개자가 왜 들어가냐. 그건 관리지역에 들어가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맞죠? 녹지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죠. 보생차자 쓰랬더니 개자 쓴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 보생자, 보생개. 구분돼. 어쨌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지정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구역은 첫째 자연녹지지역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이렇게 지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규제받지 않아. 일단 어디든 다 지정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생산녹지지역은 너무 많이 포함시키지 말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도시개발 지정하는 거 될까? 안 된대. 이런 건 안 돼. 그럼 말해. 요렇게 하래. 요렇게.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요거 도시개발구역에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생산녹지역이 차지하는 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요 생산녹지 차지하는 거 얼마?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하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 도시개발 면적 중 생산 녹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얼마까지만? 30%만. 그러니까 도시개발 전체 면적 중에 생산 녹지는 30%만 차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가 50% 이상 100% 전체를 갖다 생산 녹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전 녹지역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정하는 거 될까요? 안 됩니다. 아예 보전 녹지 지정할 수 없어. 그럼 일부만 포함시키는 것도 될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전녹지역은 절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역은 도시 안에 남겨진 마지막 최후의 녹지입니다. 여기는 손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마저도 까뭉개서 신도시를 만들어버리면 이 도시에는 뭐만 가득 찬다? 콘크리트만 가득 차는 삭막한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된대. 그래서 여기는 보전녹지역은 아예 지정하지 말라. 그럼 생산녹지역은 옛날에는 아예 지정할 수 없었어. 옛날에도 똑같이 보전녹지만은 근데 조금 풀어줬어. 생산녹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생산녹지역은 얼마만 차지하라? 30% 이하만 차지해야 되지.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놨죠. 그리고 자연녹지역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 지정하는 면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누시죠. 그게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적.
우리 도시적 외지역 하면 어디를 말하죠? 도시적 외 하면 어디야? 도시적 외 하면 어디예요? 관농자를 말한다. 항상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냥 도시적 하고 하지 마. 도시적 외지역 하면 관농자. 여기가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수를 받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날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내가 뭐 어디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계획관리지역이 터놨어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 그럼 틀린 문장이잖아. 그래요? 아니걸랑 있거든. 못 찾아서 그랬지? 요거 뭐야? 관리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보생계, 계획관리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하면 알아듣고 계획관리지역 하면 못 알아듣고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애워두고 있잖아. 그 애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 시험 문제 내면.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내고요.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안 내고 뭐란다? 도시적 외라고 내지 않고 뭐란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이런 식으로 내버리는 거야. 또는 농림지역 또는 식으로 내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뭐다? 도시적 외지역이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도시적 외 이렇게 내지 않는다. 계획관리적, 농림지역 이렇게 내면 이건 무슨 뜻이다? 도시적 외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새겨들을 수 있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5번 국장이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라고 되는데 간단히 쓴 거야. 우리 책에 보면 어떻게 써?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렇게 돼서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책 몇 페이지? 234페이지 맨 밑에 쪽에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으로서 어디는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4번이죠. 5번이죠. 마지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봐.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공업지역이란 요 세 군데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요거 주상공하고 되는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 70% 초과는 뭐로 돼 있다는 얘기야? 주상공업지역이 30% 이하라는 건 나머지가 무슨 지역이야? 주상공 빼면 뭐야? 관농자야? 나 또 인상 찌그러지게 만들려고 하지. 진짜 개발되는 지역 주상공, 진짜 보전한 지역 녹관농자. 이래서 언제 관농자라고 그랬어. 주상공 빼고 나면 녹관농자지.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무슨 지역이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100분의 70을 초과해서 차지하고 주상공업지역은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건 주로 개발된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보전한 지역이 많다는 얘기야. 진짜 보전한 지역이 70% 넘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몇 명이 왔다고? 30명이 왔단다. 일단 이렇게 얻습니다. 아셨죠? 이게 숙제 몇 번? 1번. 자, 이제 숙제 2번. 색깔이 안 바뀌었어. 자, 숙제 2번은 자, 뭐가 나올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뭐에 대해서? 이 개발계에 대해서 뭘 받으랍니까?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의 동의서 받으랍니다. 얼마큼 동의 받을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랍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뜻이. 자, 도시개발구역 보세요. 여기서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낸답니까?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자, 여러분 여기를 마곡지구 이 땅을 요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요거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동의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환지 방식에서만 동의서가 필요할까? 수용 방식에서는 필요 없어요. 수용 방식은 여러분들은 뭐만 받고 떠나는 거죠? 보상비 받고 떠나잖아. 어떻게 개발될지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다? 아닙니다. 어차피 내 최대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보상비 얼마 받지? 이것만 관심 있지. 어떻게 개발되지?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 난 돈 받고 떠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개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 없고, 환지 방식은 새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이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전반적으로 괜찮네, 마음에 드네 라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동의서를 받아랍니다. 얼마 받는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더 받으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으랍니다. 와자 썼어. 또는자 쓰지 않았어. 와자란 둘 다 갖추란 뜻입니다. 그럼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도 또 그림으로 그려보죠.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이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네. 이 면적에 이거 다 따로 그리자. 그럼 이거다 그리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그 면적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 됐을까? 예를 드는 거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이게 1번 필지 소유자야. 이게 2번 필지 소유자야. 여기 땅이 몇 개가 있다? 100필지가 있다 가정에. 그럼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가 이렇게 크고 3번 필지는 얼마나일까? 요만해. 4번 필지, 5번 필지, 6번 필지, 7번 필지, 8번 필지, 그래서 쭉 해가지고 바글바글 해서 여기 몇 번 있다? 그것까지 98명이 나머지 요 땅에 98명이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만 받으면 이 개발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는다. 말을 이렇게 만든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몇몇 것만 받으면 돼? 두 사람만 받으면 되죠. 누구누구? 1번하고 2번 두 사람만 받으면 나머지 98명이 아이 저런 개발계획 다 싫어요. 반대해요. 그래도 통과되는 거잖아. 그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아라 그러면. 그죠?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뭐까지 만들었다?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요걸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럼 총수가 몇 명이죠? 100명. 그럼 100명의 2분의 1이면 몇 명이죠? 50명. 이번엔 50명 이상의 동의도 받으랍니다. 따라서 1번하고 2번 두 사람만 동의만 받으면 면적 3분의 1은 충족하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총수 50% 즉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밑에서 48명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 면적 3분의 1가 되고 나머지 중에 48명 걸 더 받아야 비로소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은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더라. 그래야 개발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면적 3분의 1만 아니라 총수 2분의 1. 저 줄여서 뭐라고 했는다? 면삼총이라고 해서요. 면삼총이라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에서만. 그러나 만약에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이 면삼총이라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조심합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누가 사업시행자랍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뭐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동의 안 받아도 된답니다. 자,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도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건 싸가지가 없는 규정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개발계획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니들 받아라 이 소리잖아. 그죠? 동의를 안 받는다는 건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에서 시행자라면 관계없이 그냥 동의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언제부터 국가나 지방에서 그렇게 완벽한 존재라고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맨날 하는 거 보면 쌈반집 하고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저렇게 지들이 해주는 건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걸 뭐란다? 싸가지 없는 규정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삭제시켜버려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지. 국가지방자치는 할 때는 여러분들의 동의 필요 없다는 이런 왜 씨잘데없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행법에는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된다. 자주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몇 번? 숙제 2번. 이제 뭐가 정됐으니까? 이제 뭐 수립됐으니까? 개발계획 수립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뭐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이제 구역 지정해. 그럼 누가 지정하지? 했더니 지정과 관련돼서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나와요. 누구 있다? 지정권자가 있고 또 안 써진다. 여기는 밑에다 쓰자. 숙제 3번. 자, 누구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3명으로 나눠져.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지정을 요청하는 자 있고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은 뭐라 한다? 지정권자. 이것만 일단 숙제 3번으로 냅니다. 그럼 누가 지정권자죠? 아까 했었어. 원래는 시도의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에 지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 그때 시도사,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만약에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랍니까? 50만 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요거 50만 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자기들이 수립하는 지정권자인 지들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지들 멋대로 시도사, 대도시가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위에는 누구랑? 대빵인 국장과 뭐 할 것? 협의라는 절차를 거칠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때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또는 국가계획과 개발계획, 자기들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된다면 그때는 함부로 지정하지 말고 국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자기들이 지정할 것 요거까지가 이제 협의사항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어떤 땐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이번에 33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게 바로 요거죠. 국장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사유. 요게 33회 때 시험 문제. 자, 첫째는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이 뭔다? 요청하는 경우. 여기 중앙행정위원회장이 누구라 그랬죠? 중앙행정위원회장들. 한마디로 장관들. 중앙행정위원회장을 뭐라 부른다? 장관. 그래, 장관들이 요청하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어이 국장 여기다 좀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시게라고 뭐 들었어? 요청이 들어오면 알았어. 국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더라. 자, 누가 한다? 국가가 직접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가가 하려고 할 때는 역시 같은 장관인 국장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 잘 봐.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의 장이 면적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모았을 때 제한하는 경우. 아까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뭐 한다 그랬죠?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제한하는 경우. 이거죠? 그 둘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고 1, 3번을 구분하고 이번 시험 문제 났던 건 3번을 틀리게 냈죠. 자, 3번에서 조금 있어 다시 나와 시행자 쪽에서 나올 건데 공공기관의 장에 6명이 있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2명이 있어요. 그 8명을 다 해야 돼. 6명, 2명.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6명, 정부 출연기관의 장 2명 있는데 이 자들이 뭐 한답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작년 33회 때 20만 제곱미터라고 시험 문제 냈죠. 30만 이상 돼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돼? 20만. 땡 틀렸죠. 그게 틀린 거였었어. 자, 하여튼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뭐와 관련해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안을 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제안을 받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친구가 누구다? 공공기관의 장이야. 이 친구 누구? 정부 출연기관 장들이 나한테 와. 내가 국장이야. 와가지고 뭐죠? 여기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구역 지정을 여기다 좀 지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뭐가 들어왔어?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검토해보고 알았어. 내가 국장이 지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 예,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누가 한다? 국장이 거두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 둘 이상의 시도사 또는 대도시와 걸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일리 들어봐. 원래 얘들이 지정권자였었잖아. 시도사, 대도시장. 그러면 여기로 볼까요? 여기는 어디죠? 대도시.
어디야? 남양주시 맞죠? 옆에 구리시 대도시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하고 남양주시하고 구리시에 걸쳐서 도시개발을 지정한단다. 그럼 저쪽 구리시 쪽은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구리시 쪽은 구리시장? 진짜야? 구리시장이 구리시가 50만 명 넘어요? 안 되잖아. 그럼 구리시장 지정권자가 아니잖아. 그거 생각 좀 하고 생각 말해. 누굴까? 구리시가 어디에 속해? 경기도 구리시잖아. 그럼 위에 누구야? 도의사가 지정해야 돼. 아까 내가 남양주시를 원래 누가 지정한다 했어? 도의사가 지정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대도시니까 대도시장이 남양주시에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원래는 구리시는 어디니까? 경기도니까 경기도 도의사 지정권자야. 그죠? 그럼 구리시 부분은 경기도사가,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장이 이렇게 하잖아. 둘 다 지정권자잖아. 그죠? 도지사, 대도시장 둘 다 지정권자잖아. 근데 걸쳐서 지정한대. 그때는 누가 지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정할까? 지정하는 것. 원칙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야. 뭐라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하고 남양주시장하고 둘이 협의해 누가 지정할 건지 그걸 정한다.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짤래. 이제 이게 문제 되는 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국장이, 그때는 최고대법원이 국장이 지가 뭐 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땡. 틀려. 웬만하면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라고 돼 있어. 우리 법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는 안 그래. 여기만 달라. 여기는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그건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사유에 바로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지들끼리 협의가 돼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 지정한다? 국장.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 아셨죠?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리점을 따서 중국공 긴급 협의 이렇게 해요. 중국공 긴급 협의 이렇게 해놓고 밑에 써놨죠?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누가? 국토교통장이 뭐를 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말이야.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누구랑?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왜 우리나라 정부하고는 협의 안 하고 웬 중국 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공 긴급 협의 5개는 여기라. 작년도 33회 시험 문제 났던 거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자, 지정권자 숙제 몇 번? 3번이 여기까지야. 그래서 숙제는 원칙은 시도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이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거 5가지. 그때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 2가지. 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나 국가계획과 관련했을 때. 아셨죠? 요거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본서 잠깐만 수정할 게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맨 마지막 몇 페이지냐면 도서실 마지막 263페이지 기본서 26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핵심 요약 정리 있죠? 핵심 요약 정리에 도시개발구역 나오죠? 거기 지정권자 나오죠? 지정권자 그 2번째 원칙 밑에 당구대 표시 국장과 협의하는 거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얼마로 고쳐라?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고치세요. 50만 원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이 포함되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나 국가가 관련있는 경우 그건 맞아. 그래서 뭐만 정리하라? 국장과 협의되는 거 100만이 아니라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거 하나 수정해 주세요. 아셨죠? 이건 작년 7월 달에 개정돼서 그래. 그래서 나중에 새로 만들 때 그 앞에 건 고쳤는데 뒷부분에 이 수정 요거 핵심 요약에서는 수정하지 않아놨는데 100만이 아니라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이렇게 개정된 거 작년 7월 달에 개정한 겁니다. 요거 구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걸 썼어야 되는데 100만으로 그냥 뒀어. 그래서 우리 그리고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요약집에서 핵심 요약 맨 마지막 부분만 잘못됐으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어떤 거? 지금 어떤 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제안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제안 보고 있냐? 이거 보고 있지. 협의하는 거 이거. 시도사, 대도시장이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것. 그건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청에 제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거. 아까 했던 거. 첫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 거야.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여기서는 뭐만 해보자? 요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이게 숙제 몇 번? 5번인가? 4번인가요? 예, 숙제 조건만 4번. 도시개발구역이 하는데 지정 규모가 얼마 이상 되냐? 요 면적 규모 숙제 4번입니다. 뭐만 해온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기준 면적 이상 돼야 돼요. 용도지역별로 일정 기준 면적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왜? 도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소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 기능을 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이 얼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 있죠. 거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최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반면에 모든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에서는 1만 갖고 될까? 안 돼요. 더 커야 돼. 왜? 공장은 일반 건물보다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소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 보전녹지역은 아까 지정한다? 지정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전녹지역은 일체 지정할 수 없다 그랬어. 요까지가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 외 지역은 어디죠?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디라 그랬어? 관농자. 항상 도시지역 외 하면 뭐라 부른다? 관농자. 내가 나중에 지나가다 슬쩍 물어볼 거야. 도시적 외 지역이 어디예요? 라고 물을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관농자 이래야 되지. 시골지역 이라면 한 대 줘봐가. 예, 시골지역 아니에요. 뭐라면 다 관농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건 법률 용어야.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도시지역 했더니 시골지역 이렇게 대답하는데 반대말이 도시적 외지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관농자 지역에서는 원칙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게 신도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개발 사업하면 신도시만 생각하는데 그 신도시 개발은 주로 도시적 외지역에서 벌어지고 면적이 원칙은 얼마다? 30만 이상 되도록 지어야 된다. 면적이 확 아예 단위가 달라져 버려. 30만 이상. 단 예외적으로 얼마만 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10만이면 될까? 첫째, 보통은 우리 관리지역 중에 아까 개발 제일 많이 하는 관리지역 무슨 관리지역 했었죠? 계획관리지역. 보통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야. 그런 데서 많이 해.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다 뭐 짓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뭘 짓는다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걸 짓겠답니다. 그럼 아파트만 짓거나 연립주택만 지을까? 아니요. 자기들이 아파트 지을 부지 중에 일부를 뭐 한다는 얘기야? 기부채납해요. 기부채납이 뭐죠? 기부채납. 그냥 공짜로 갖다 바치는 거. 요거 당신한테 드릴게요. 이 말이죠. 자, 국가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얘기죠. 어떤 걸? 자기들이 가져오는 대지 일부를 무슨 학교 짓겠다고? 초등학교 용지로 확보해서 그걸 지들이 내놓겠답니다. 여기다 초등학교 지어요 라고 자기들 아파트 단지 일부를 초등학교 용지로 확보하도록 그걸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마칠 것. 자, 초등학교 용지를 내놓은 게 초등학교 지을 만한 땅인지 아닌지는 누구랑 협의해야 돼? 교육청이 그걸 지들이 가져가거든. 그럼 교육청이 학교 지을 땅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괜찮다. 초등학교 용지에서 이게 협의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쁜 짓 해야 돼. 또 하나 뭐 한다? 도로를 설치하래요.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했단다. 그럼 두 가지 이쁜 짓 했네. 초등학교 땅 확보하고 도로를 설치하는 두 가지 이쁜 짓 하면 그때는 니들 면적 얼마만 돼도 30만 안 돼도 돼. 얼마만 돼도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적 외에다가 도시적 외 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30만, 예외 10만을 하더라. 요까지가 숙제 몇 번? 숙제 4번으로 드린 게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그래서 이제 지정고시예요. 아까 잠깐만 절차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6번에서 보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죠? 주민들의 의견 넣는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뭘 눈치챈다? 아, 여기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눈치를 채는 게 언제부터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뭔다? 구역 지정 고시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냥 외울 건 아니야. 이런 절차가 있다면 일단 정리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숙제 5번이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 숙제 5번입니다. 그래서 숙제 5번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요 그림 봐요. 원래 여기는 무슨 지역이래? 원래는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이었다고 가정해. 무슨 지역? 농림지역. 여기다 뭘 지정했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여기다 지정고시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지정고시 효과.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본다. 뭘 지정하는 순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그 지역은 동시에 뭐가 돼버렸다? 도시적이 되면서 동시에 뭐도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본대요. 자, 그럼 이 말 뜻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왜 이렇게 볼까요?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순간 여기는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란 얘기야. 농림지역이 아니야. 이젠 뭐 거기는 농사짓거나 이런 산림보호하는 이런 지역이 아니야. 뭐로 바뀌었어? 도시지역이래. 그럼 도시지역은 뭐하는 지역이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도시지역이거든. 그럼 장차 이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건 이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뭐 되죠? 예상되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지금부터 뭐로 본다? 용도지역은 이제 농림지역 아니야. 도시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만 볼까? 아니야. 이제 이 지역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죠.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한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라 본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저기를 개발하자. 그래서 세 가지로 봐.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두 가지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 본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로 본다. 이것좀 다만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 뭐가 나오죠? 다만 말 봐.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일 어려운 게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그러면 웃잤다는 얘기냐?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로 보지 않는다?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또 하나 취락지구를 뭐로 정했어? 도시개발을 정했대. 그걸 그림으로 손으로 다시 그릴게요. 제 손을 잘 봐요. 자, 여기가 뭐죠?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 원래 무슨 지역이죠?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에다가 뭐가 지정됐어? 도시적 외 지역이죠? 거기다 뭘 지정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대. 또는 뭐가 지정돼 있대? 여기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꼭 도시적 외에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도 있죠? 녹지지역에도 취락지구가 있어. 그 녹지지역에 취락지구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두 가지야. 도시적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또는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다면 이런 지역을 이번에 뭐로 정한다는 얘기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각각 지정고시했대. 그럼 이 지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결국 도시적 외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는 아무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더라도 뭐로 보지 않는다?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로 보지 아니한다. 첫 번째 잘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취락지구는 첫 번째 이렇게 내요. 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OX.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로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땡. 아니야. 취락지구는 아무리 도시개발을 지정해도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도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5번. 숙제 6번. 그 밑에 거. 개발의 허가 제한. 이거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에서의 행위제한. 이거 나오죠? 이게 숙제 몇 번? 숙제 6번입니다. 자, 어디에서 행위제한이 들어가죠?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났죠? 그 이후부터 이 안에서 개발하기 위한 사람들은 허가 받으라 이 말이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만 나도 이 안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허가 받으라. 물론 뭐까지 지정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 되면 그 이후부터도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고 두 가지야. 그러면 이때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다? 7가지입니다. 6가지 아니야. 7가지. 첫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7가지 개발행위 했다는 뭐 받거라? 허가받아라. 이겁니다. 예, 외워야 돼요? 예,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과 시험한테는 7가지 중에 7번째 거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하나 추가됐다는 거 요거 외워야 되고 앞에 건 이미 지난주 숙제냈던 거에 들어있어. 첫 문제. 그러니까 6가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건축물에는 뭐도 들어간다?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아란다. 아까 보통 개발행위 할 때 여기 살고 있는 척 하려면 영구 건축물 짓는다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다 그랬어. 왜? 어차피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건물로 지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 보상을 받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날림으로 그냥 설렁설렁 져가지고 살고 있는 척합니다.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그것도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또 건축만 허가받을까? 아니요. 여기는 건축만 아니라 3가지를 허가받으래. 뭐뭐 건대용, 건대용. 뭐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가 다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머리자 맞아서 건대용 3가지가 허가 대상.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물건을 쌓았는데 여기 뭐라 써있어?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아라. 이게 물건 쌓아놓는다는 건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월 이상 쌓을 때만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이거 허가 대상이라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가 숙제 행위자한 몇 번? 6번으로서 여러분들께 그것만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개발이 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가 나오는데 해제 의제에 관한 건 이거 해제 의제는 지금 보지 않아요. 해제 의제는 이번에는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 지정 끝났어. 이제 그 안에서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그랬더니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 이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